뉴스 브리핑.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례 브리핑을 하던 중에 백악관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기자회견 중이던 대통령이 비밀경호국 요원을 따라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몇 분 뒤에 다시 돌아와 외부에서 총격이 있었고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는데요. 병원으로 후송된 남성은 경호원에게 접근해 자신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갑자기 요원에게 거칠게 달려들면서 총을 뽑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내서는 웅크린 자세로 총을 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호국이 밝혔습니다. 결국 비밀 경호국 요원이 자신의 총을 발사해 그 남성을 맞췄는데요. 요원과 남성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성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신병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귀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치가 멕시코 접경지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멕시코의 의료 과부하가 걸려 치료를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인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애틀란타 유력 일간지 AJC가 선정해 발표하는 베스트 오브 애틀란타가 애틀란타 최고의 라면 가게 5곳을 선정해 어제 발표했습니다. 신문은 라면이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수백 년간 일본의 대표 음식으로 발전해왔다고 소개하면서 중국계 필자가 꼽은 일본 라면집 5곳을 소개했는데요. 1위에는 거만사 출신의 요리사로 변신한 한인 최모 씨가 운영하는 야키토리 진베이가 선정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발표가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중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현재 5명의 여성이 하마평에 올라 있으며 그 중에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가 정가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그 다음 대선인 2024년에는 바이든의 나이가 81세가 되기 때문에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최종 후보자 명단이 바이든에게 넘어갔고 바이든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종교법원이 20대 가수가 만들어 메신저에 유포한 노래가 신성을 모독한다며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슬람교 종파인 티자니아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 한 명을 과도하게 찬양해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보다도 우위에 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테네시 한인회 연합회가 지난 8일 LG전자 클락스빌 공장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제16대 테네시 연합회 회장에 이인주 마틴 한인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테네시 연합회 소속 한인 회장들은 이날 LG전자 정진우 법인장의 안내를 받아 공장과 쇼룸을 견학하고 인재 고용을 위한 브리핑과 회의도 가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등록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1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지속적인 면역을 형성한다면서 그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요. 조만간 양산과 일반인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 백신이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와 국방부 산하중앙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인데요. OECD는 지난 6월 10일 2020년 경제 전망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 나라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편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7.3%로 발표됐습니다. 인천에서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 축의금 1억 1천만 원을 심장병 어린이 치료에 써달라며 가천대 길병원에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에 결혼식을 올린 이 부부는 부모와 상의해 이 같은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부친과 함께 한 병원에 갔다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심장병을 극복한 외국 어린이를 보고 기부 실천을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이 신혼부부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해외 심장병 어린이 초청치료 사업 등 국내외 소외 소아 및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비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로 유명한 나눔의 집이 지난 5년간 88억 8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지만 할머니에게 사용한 것은 2.3%인 2억 원에 불과했다고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2억 원이란 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자, 러시아가 한 건 터뜨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인데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백신이냐 가지고 지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이거 믿을 만하다, 효과 있고 입증 검증 절차 충분하게 거쳤다. 심지어는 푸틴 대통령 무슨 말까지 했느냐면요, 내 딸도 이거 백신 맞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이 충분한 검사를 마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WHO 있거든요. 그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는 이런 그 국제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들, 임상실험 절차들이 다 등록이 되게 돼 있는데, WHO에 보면은 러시아에서 실험된 임상실험에 대한 절차 과정들이 이게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검증이 된 진짜 백신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이 뉴욕타임즈의 논조는 뭐냐면은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 백신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0월부터 이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을 상대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서방 국가들, 지금 뭐 가장 이 연구에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영국 혹은 프랑스, 이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빨라야 12월 가능할까 아니면 내년 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러시아가 무려 다른 나라들보다 2달이나 더 앞서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놓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거 우리 기술 뺏어간 것 같은데, 훔쳐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러시아에서 요번에 백신을 연구한 가말리아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가 사용한 방법이, 이 방법이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합작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방식하고 매우 비슷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너희 우리 기술 훔쳐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죠.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러시아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그 기본적인 백신 디자인을 요번에 좀 수정해가지고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가 정말 백신을 제대로 만들었던 거라면 이거 축하할 일인 것 같고요. 그 백신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진짜 백신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WHO 같은 데는 당연히 등록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 세계가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다 합심해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러시아만 혼자 잘났다고 승승장구해가지고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WHO에 정식으로 그 임상실험 결과라든가 임상 절차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전 세계 국제사회가 다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백신으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러시아 정부가 행동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아까 보도를 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그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웬 뜬금없이 뉴스 브리핑에서 라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K-팝 혹은 뭐 K-드라마 하면서 그 한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라면이라는 부분도요, K-푸드라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죠. 그런데 중국은 중국대로 라면은 중국이 원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라면의 종주국이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한국의 라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AJC에서 이번에 발표한 라면이라는 것은요,
재밌게도 이 사람들 발음이 라면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라멘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저희가 번역할 때에도 그냥 라면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일본 라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진짜 국물을 내서 끓여서 만드는 라면이죠. 국수처럼 끓여내는 라면인데 이 일본 라면은 일본 가게들, 그러니까 일본 라면 전문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고 그것이 마치 그 라면의 종주국은 일본이다라는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 파는 인스턴트가 아닌 라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 라면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틀란타에서 베스트 5, 베스트 라면 레스토랑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1등으로 뽑힌 라면 가게가 바로 주인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 그게 저희가 좀 색다르게 느껴져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거는요, 이 가게의 주인이라는 그 최모 사장님, 이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이닥터, 그러니까 이 거만이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인, 사회 생활을 시작한 분인데, 이 거만이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요리사로 변신을 한 겁니다. 요리사로 변신을 해서 라면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 라면 가게가 또 아틀란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이분의 홈페이지나 이분의 인터뷰들을 보면은요, 이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신의 음식은 한국 음식, 물론 일식도 다루지만 한국 음식에 자신의 음식에 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스시집들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K푸드의 성공이 단순하게 우리 한국 전통 음식의 성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 입맛에 맞춘 또 퓨전 음식만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입맛을 여기저기에 넣어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한국인의 입맛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길들이는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 상당히 좀 자부심이 생기는 즐거운 소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오늘은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지방 정부의 중요한 요직들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들 이런 분들의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는 결선 투표인데요. 앞서 있었던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 선거에서 50% 과반을 득점하지 못한 후보들 중에서 1, 2위 후보들 상대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저녁 7시까지입니다.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홍성규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